저도 이거 처음에 읽다가 뭔 소린가 했어. 멧돼지라고 그래서. 메시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절에 미국 대통령이 아마 아이젠하워였나 봐요. 그래서 멧돼지가 아니라 돼지, 피그, 돼지고기, 삼겹살이 아니라 뭘 보내는 거라고? 메시지 보내는 거라고. 그럼 걸기데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치면 뭘까? 요즘 하나 이런 거? 뭐 선거 유세 같은 거 요즘도 이제 막 모여서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맨 처음에 인물 정보가 세팅이 됩니다. 자, 국민학교. 그러니까 시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딱 저희 때부터 초등학교였어요. 저 윗세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자, 국민학교 2학년이니까 진짜 완전 잼민이야. 초등학교 2학년. 구구단 외우는 잼민이. 구구단 외우는 잼민이가 뭘 한다고 시위 현장에 부른 거야. 걔네가 뭘 알아. 부모가 다 시켰겠지. 그 얘기요. 그래서 이제 걸기대회라는 것도 잘 몰라. 시골이니까. 그러니까 걸구대라고 부르고, 메시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멧돼지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멧돼지를 30마리씩 보낸다는 것을 알고 의아해한다.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잖아. 도대체 걸구대는 무엇이며 멧돼지는 왜 보내는 건지. 멧돼지는 뭐야? 메시지. 그림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건데, 첫 번째는 그냥 비판이죠. 어떤 부분에 비하면 비판이야? 그렇지. 사실은 생각을 해봐. 미국 대통령이 듣기는 하겠으며, 이 우매한 대중들이 뭘 알겠냐고요. 그러면 첫 번째, 우매한 대중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겠고, 그 우매한 대중 또는 대중을 선동하는 누군가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어요. 요즘 그 뭐냐, 스레드? 인스타에서 맨날 스레드 뜨잖아. 보기 싫어 죽겠어. 예를 들면 맨날 나와가지고 코인 추천하고 있고, 그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코인 추천하고 뭐 주식 추천하는데 아무리 봐도 사기꾼이야. 아무리 봐도 사기꾼이야.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나보다 돈도 없어 보여. 맞잖아. 그래서 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대중을 선동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인데, 이 사람들도 이럴 수는 있어. 예를 들면 수단, 교집합, 그 다음에 목적 모두 이상일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잘못된 인간들도 있어. 근데 어쨌든 봐봐. 자, 목적이 잘못된 인간이 잘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나는 그래도 수단은 잘못돼도 목적이라도 괜찮으면 괜찮다고 보는 입장인데, 어쨌든 이런 걸 골라낸 안목은 있으셔야지. 그러니까 두 가지다, 얘들아. 첫 번째는 뭐야? 그런 걸 골라낼 수 없는 대중들이 문제다. 그 대중들을 이용하는 자들도 문제다. 두 가지 비판 의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 자, 계속해서 볼게. 그래서 초반부 인터뷰 세팅이 끝났고, 두 번째, 내 어린 소견에 도무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린 소견이라는 게 지금 주인공이죠.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 그러면, 자, 하나 더 얘기하자. 내신이라 자세히 하는 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봐. 실제 작가는 국민학교 2학년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에 국민학교 2학년을 설정한 이유가 뭐겠어요? 순수한, 때때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지. 자, 이런 워딩들 써드려 있는 이유는 이런 워딩들이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쓰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마구 보내주다가는 멧돼지 다 죽는 거 아니야? 약간 엉뚱하지,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이 멧돼지가 메시지인데 얘는 지금 여기서 이미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도 육고기가 부족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얘는 오해하고 있는 거지. 1번은 오해야. 근데 2번은요, 비판이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이제, 근데 사실 중국하고의 조공무역은 우리한테 이득이었어. 중국한테, 우리나라 속국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대신에 거의 10배 정도 줬다고 해. 그러니까 사실 중국과 조공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한 10배 정도 이득을 얻은 거고, 사실 IMF 전까지 우리나라랑 미국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역시 미국한테 상당히 얻는 게 많았어요. 이득을 많이 봤어. 그리고 IMF 이후에는 중국이 떡상했으니까 중국의 이득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IMF 이후에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정확하게 미국이라기보다는 이제 거대 금융자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중앙은행은 정부의 소유가 아니고 사금융 소유고, 걔네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 자본주의 시대의 지배자는 그 미국의 연준을 지배하는 그들이야. 그리고 그들이 IMF 때 우리나라의 금융자본을 60% 이상 주식 취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자본도 다 예속된 상황이긴 해. 자, 근데 봐. 그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도 있어. 맞죠?
근데 한편으로는 오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가 의문인 거죠. 도대체 멧돼지는 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봐. 진짜 그렇죠. 멧돼지를 잡아보내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여기서 트럼프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건 말이 되니? 드러나 주겠니? 구독자 이제 3,100명 곧 찍어요. 구독자 3,100만 명이어도 들을까 말까인데 구독자 3,100명 듣겠냐고. 똑같다. 됐어? 그러니까 이 되게 의문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봐봐. 오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비판이고, 특히 구체적으로는 뭐야? 과연 메시지는 전달이 될까? 자, 멧돼지 보내기 있지. 메시지 보내기죠. 계속해서. 자, 노란색으로 바꿨으니까 메시지 보내기가 되풀이된 다음 마지막 순서로 혈서까지 쓰고 있어. 혈서 왜 써? 보기나 하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보셔야 돼, 혈서 쓰기도. 뭐야? 무의미한 짓이죠. 누군가의 선동이죠. 요즘으로 치면 혈서는 뭐니? 동덕여대에 뿌려진 락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동덕여대에 뿌려진 락카입니다. 검정색 학생복 차림에 삐 끓는 동덕여대생들이 차례차례 연단에 올라서 락카를 뿌리고 하얀 천 위에다가 아스팔트 위에다가 붉게 혈서를 쓰고 있는 그 행동이라니까.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고 계시면 돼. 그쯤에서 진력이 날대로 나버린 동덕여대 하구 녀석들이 나를 향해 자꾸만 눈짓을 보내왔어요. 너도 빨리 좀 하나 그어봐라고 하면서 나도 못 떠오르고 라카 씨발 이거 뿌려도 되나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라카를 뿌리게 되는 거죠. 이제 엎어지면 코달자리에 있는 집이 있는 내가 몇몇 친한 녀석들이 데리고 몰래 광장에 빠져나 걸기대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 함께 우리가 이제 카페에 잠깐 땡땡이 치고 있고 PC방 가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덕여대 학우들한테 잡혀나가가지고 야 니네도 뭐라도 하나 좀 써 눈치 보지 말고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새롭게 연단에 오른 청년의 모습이 내 발목을 꽉 붙잡았고 그보다 앞서 혈서를 했던 학생들과 달리 나는 학생복 차림이 아니었고 검정으로 엄색한 군복을 거친 덥수룩한 모습이 먼 빛으로 봐도 많이 눈에 익어 보였고 잠시 후 열 손가락을 모두 깨물었어요. 진짜로 보기 때문에 애국 청년이 등장을 했대요. 야 얘는 이제 54억 중에 한 50억 정도 얘가 물겠네요. 그러면 자 걸귀대 사회자가 확성기를 통해 널리 알렸다가 곧이어 북진토징이라고 대문짝하게 적힌 혈서가 동덕여대 학우들에게 공개가 되었고 치소는 발설체로 역전광장에 갑짓 떠나갈 때 요란해졌으며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혹시 내가 잘못 봤을 생각하면서 나는 고개를 저었고 다시 한번 슬며시 나는 도망가고 싶었죠. 그러니까 얘는 무의미함을 느끼고 회피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그 열혈 애국 청년. 그 형은 누구였어? 창건이 언니였어요. 그 창건이 언니는 열 손가락에 빨갛게 핏물이 밴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식당에 들어옴으로써 나를 초풍하게 만들었고 너무 어처구니 없이 어머니는 형이 돌아오면 퍼부수려고 장만 욕하면 아 진짜 친언니였네요. 그럼 친언니가 거기다가 라카치를 열심히 혼자서 한 54억 중에 50억치를 하고 온 거야 지금. 그래서 엄마는 이제 어이가 없죠. 큰일 날 리가 났죠. 그러면서 아 괜찮아 이러면서 남아 도는 건 라카야 이러면서 그 혈서 사건이요. 그 라카 사건이요. 창건이 언니는 자기 몸에 들끓는 더운 피를 덜어내게 이따금 주먹으로 자신의 꽃중비를 후렸죠. 일부러 꽃피를. 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이거야. 우리가 뽕 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봐봐. 지금 누구라고 혈서를 쓰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가 썼더니 주변에서 와 좋아해 주는 거야. 그럼 얘는 뭔지도 몰라. 잘 보세요. 나는 무의미하니까 회피한 거죠. 그 다음에 형은 남의 주변에 권유가 있었고 호응이 있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뽕 맞은 거야. 그것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적극적인 생각을 해봐. 뭔가 대단한 사상이나 가치관 때문에 하는 거니? 아니죠. 도대체 얘는 북진 통일이 뭔지도 모를 거야. 그럼 북진 통일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적극적인 거야. 됐니? 그러니까 무지한 인간이 부지런하면 사고를 친다는 게 이런 거거든. 그러면서 계속해서 심지어 계속 자기 코를 깨. 그러면서 코피 쏟아가지고 혈서 계속 쓰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렸다. 예나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고. 그러면서 맨날 날이면 날마다 이제 동덕여대에서는 시위가 있어요. 덕분에 형의 상처난 손가락들은 아물 새가 없었고 형은 맨날 가가지고 라카치라고 있는 거죠. 워낙 바빴죠. 엄마는 그 형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역마살이 뻗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 오른쪽 넘어와서 자 그러면서 엄마도 형을 포기했어요. 형은 어느덧 장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의 허드레비 심부름 끝에서 당당한 손님으로 격이 달라져 있었다. 아, 그러면 친형이 아니었나 보다. 여기서 알바하는 사람인가? 친형인가? 모르겠다. 알바인가? 친형인가? 나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 뭐야? 심부름꾼에서 이제 손님이 돼버린 거죠.
중요한 일로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그건 있다. 자, 이게 정황의 상징이잖아. 선동의 실력이 있잖아. 어디에서 쓰겠냐? 정치권에 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걸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많아. 아, 여러분 세상이 되게 웃기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당장 예를 좀 봐봐. 내가 지방의 어떤 대학에 졸업 앨범을 찍어서 파는 사람이야. 한 10년 했더니 뭐가 쌓여 있어? 졸업생들 DB가 다 쌓여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돼? 설문조사를 하면 되거든. 그럼 설문조사 결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보낼 수도 있게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고 얘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자 봐봐, 형이 그 형의 그 모습에서 이제 높은 사람들은 이용 가치가 보인 거죠. 그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돼. 자, 그럼 봐봐. 창건이 형이 해질녘에 닷다가 고등학생으로 변해서 돌아왔다. 닷다가 주석이 뭐냐? 난데없이 갑자기 고등학생이 됐어. 갑자기 동덕여대 학생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동안 형 외모는 너무나 급격해서 그렇잖아도 눈알이 팽팽 돌진형인데 방금 새로 사입은 빳빳한 학생복이 어여시 작은 학교 교표까지 붙인 학생모 차림은 상상을 뛰어넘은 것이라서 다시 한번 했어. 자, 그러면서 나이론 고등과 학생인 심이지. 자, 이걸 설명을 할게. 무슨 상황인지. 얘들아,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이 형은요, 뭐 하는 사람이었냐? 아마도 알바생이었나 봐. 알바생이었고 거의 일용직 수준으로 되게 먹고 살기 힘든 그런 형이었는데 갑자기 그 형이 뽕 맞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형을 뽕 맞아가지고 갑자기 이런 정치권에서 대우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신분권이 아니라 뭐가 된 거야? 정치인이 된 거야. 손님이 됐죠. 국회의원이 됐다니까. 갑자기 도의원이 됐고 시의원이 됐어요. 자, 그리고 봐봐. 그 시절 고등학생으로 치면 지금은 대학생을 넘어서 학벌이 거의 대학원 이상이야. 근데 요즘도 대학원 가봐야 별 의미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의대생 정도로 보면 돼.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아니면 로스쿨 졸업한 하고 노스쿨 대학생 정도로 로스쿨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학력들이 다들 가방끈이 짧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정도면 그래.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면 이미 사회적 신분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아유, 저 가짜. 이러면서 엄마가 판단을 했죠. 언제 학교에 들어갔냐는 내 물음에 형은 천안스키 대꾸하고 나서 형이 얘기했네. 오케이. 가짜 대학생이라는 얘기는 덜어 들어봤어도 웃긴 건 가짜 대학생은 있어도 가짜 고등학생은 너무나 처음이야. 그러면서 학교도 안 댕기는 반고충이 청년이 단골을 써가지고 내기면서 뭐 이런 어떤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건 우리는 허위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형의 허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형은 그 허위를 되게, 왜냐하면 자기 평생에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되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 본다. 안 그래 새거심을 만천하에 광고하듯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그 금빛의 교표를 형은 내친 게 아예 순금죄로 바꿔놓을 작정인 듯 시간도 모르고 계속 닦았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 형을 관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1인칭 주인공이 아니라 1인칭 관찰자 같은데? 왜 때문이야? 형을 관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봐. 그 형에 대한 뭐 하고 있어요? 비판 의식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니? 정확하게 자기가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 허위 의식이 있는 거. 정리하면 이제 이런 부분일 텐데, 첫 번째는 뭐야? 남의 주변의 권유대에 호응했고, 그것 때문에 적극적이 됐으나, 실제로는 뭐니? 그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고, 허위 의식에 빠져서 정치활동을 하고 다니는 형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메가더 원수한테도 보낼 수 있게 됐대. 예를 들면 트럼프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게 됐대. 형은 교표를 닫기까지 이제 멧돼지 간에 드디어 이제 메시지라고 드디어 정정됐어요. 교표를 닫기까지 마친 후 호주머니에서 피난민 시체로부터 선사받은 금장의 회중시계를 꺼내어 더욱더 공력을 들여 광을 내기 시작을 했고, 즉 외모만 갖추고 있는 거죠. 외면만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웃겨. 나는 멧돼지를 메시지라고 잘못 발음한 형의 실수를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작가는 지금 여기서 꼬고 꼰 거야. 실제로는 메시지 맞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멧돼지라고 잘못 읽고 있죠? 근데 봐봐 얘들아. 사실은 멧돼지지. 의미가 있냐고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봐봐. 잘 봐 얘들아. 표면적으로는 내가 잘못 알고 있죠? 근데 이면적으로는 그만큼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봐. 형은 메시지에 대해서 메시지라고 형은 정확하죠? 근데 정확한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형이 잘못 알고 있다고 비판해주고 있죠? 그럼 봐봐. 내가 잘못 알고 있는데 형을 비판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 형 그거 무의미한 짓이야. 형이 오히려 거짓에 속고 있어라고 알려주겠다는 그런 장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이러면서 꼬부랑 글씨로 야 메시지거든 멧돼지가 아니라 이 무식한 새끼야 라고 하면서 영어 공부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서로 이제 저 무식한 새끼 정말 답답한 새끼 이러면서 서로 답답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결과가 좋겠냐고. 자 그래서 샵3에서 쭉 왔고 샵3에서 형의 어떤 모습들 보여준 다음에 샵4가 됐어요. 자 그 형이 이제 어떻게 됐어? 그랬죠. 시대 선두에서 갔죠. 근데 형은 어떻게 됐어? 아이고 과했죠. 항상. 선을 넘어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니? 난리가 났네. 불구가 돼버렸어. 너무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 집에 머물렀을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친형은 아니고 아마도 일하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숙소도 제공해주고 잘해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이 있으니까 이렇게 챙겨줬겠지. 아 조카네 조카. 그렇죠. 그러니까 친형은 아니고 친척인데 일하는 친척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당연히 박대할 수밖에 없겠고 결국 형은 어떻게 됐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뭐니? 그렇죠. 형이 실패죠. 잠시의 성공에서 실패로. 됐니? 필기하시고 넘어갈게요. 이제 필기 끝나셨으면 떠나기 전날 밤 창건형은 보통일을 다 꾸린 다음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형이 오히려 더 망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형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창건형은 보통일을 다 꾸민 뒤에 선심을 쓰면서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야 만져봐 라고 한 거네. 개웃긴다 진짜. 페라리 타면서 페라리 태워줄 게도 아니야. 페라리 한번 구경해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이다 마지막이었어. 그 회중식에 나의 작은 손이에 제법 묵직한 중량감 올라앉아 있었고 반짝반짝거리고 있었고 형한테 있어서 유일하게 남겨진 전리품이었고 그래서 나는 형에게 위로가 되려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형이 옳았다고. 그게 뭐였어? 멧돼지가 아니라 메시지였대요. 그러면서 형은 웃으면서 끝났네. 뭐라고요? 대략 어떤 소설인지 느낌은 다 잡히셨죠? 자, 뭐 이미 학교에서 풀어보셨겠지만은 뭐 문제풀이 간략하게 한번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우리. 그리고 몽기미 풍경 이어서 볼게. 몽기미 풍경도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자, 봐 그러면 이야기 내부 인물이 중심 인물의 행동과 그에 대해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자,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1인칭 주인공이냐 관찰자인데 초반부는 주인공 같은데 결국은 관찰자죠. 내가 누구를 관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창건형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정답 1번 바로 보이셨을 거고 내가 누굴 관찰하고 있다? 창건형. 정답 1번 바로 보이셨으니까 이건 뭐다? 시점이 좀 특이하긴 했어요. 그게 주제의식을 형성하긴 했고 하나 더 얘기한다. 여기 덧붙여 출제될 수 있는 건 뭐야? 서술자를 누구로 설정했어? 여러분 출제 포인트 적자. 서술자 누구로 설정했어? 초등학교 2학년이야. 초등학교 2학년 설정해서 효과 첫 번째는 순수하죠. 두 번째는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죠. 자 계속해서 35분 볼게. 나는 걸기대가 끝나기 전 친구들과 도정에 나온 적이 있다. 자 그렇게 읽지 말고 뭐다? 나는 이미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있죠. 나한테 있어서 이미 걸기대는 무의미한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이 부분인데 전에 들었다니 아니 직접 보았다니 직접 보았다죠. 자 이 부분도 그냥 읽지 말고 뭐와 관련된 거야? 1번 문제에 나와 있었던 1인칭 관찰자잖아요. 전에 들을 필요가 없지. 직접 들어야 직접 보셔야죠. 자 창건형의 성격이죠. 창건형은 식상 식부름하다가 애국 청년 노릇으로 넘어갔지. 4번 태원 어머니에게 노골적인 박대를 받은 끝에 도양으로 내려갔다라고 창건이 형의 순서를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 했어? 심부름. 두 번째는 뭐 했어? 애국 청년. 세 번째는 뭐 했어? 만용을 부렸다가. 네 번째는 병원에 갔다가. 다섯 번째 박대받고 귀향했죠. 창건이 형의 스토리 서사를 보시면 4번 보이셨을 것이고 자 5번 선지도 보이셨겠죠. 어렵지 않게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36번 보도록 할게. 기억에 대한 이해요. 자 오히려 너무 번뜩 있다라는 건 뭐야? 비판적 관점이 있잖아. 그럼 봐라 이제 그것의 의미는 당연히 이제 5번으로 보이셨을 텐데 자 창건형이 애초에 뭐라고 한 거야? 이런 거야. 즉 학력 위주로 한 이유가 뭘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지방대 나와서 교육봉사라는 게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었을까? 하버드 나와서 교육봉사 하는 게 배움을 나누는 게 사람들한테 더 임팩트가 있었을까? 당연히 하버드야. 이해되셨어? 아, 학력 위주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이제 뭐냐? 이 사람이 최소한 고등학생인 돼야 사람들이 말을 알아먹는 건데
야, 쟤 말을 저렇게 똑똑해? 뭐 하는 애야? 하버드 나왔대. 오, 이랬을 건데. 쟤 어디 나왔대? 아, 쟤 식당 알바래? 뭐지, 저 병신? 이랬을 거 아니냐고, 지금. 그러니까 얘가 대학생은 차마 흉내도 못 내고 고등학생 정도라고 위조한 거지. 그래야 뭐가 되니까 설득이 될 것이고 자기가 강연을 할 수가 있고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학년 위조를 하는데 어떻게 했어? 너무 새 것이야. 아무리 봐도 그런 위조 같아 보이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런 허위 의식과 허위, 그다음 뭐 사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허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쫓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자, 필기 정리하시고 마지막 37번 문제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됐니?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죠. 욕망의 허망함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1번 선지부터 쭉 읽어보실 텐데 봐라. 그러니까 봐봐. 멧돼지? 이러면서 우순유발 해버렸잖아. 자, 2번 선지 봐봐. 표면적으로는 애국심이죠. 이면적으로는 이용당하는 거 맞죠? 왜겠어? 자, 이런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선동을 쫙 해놓잖아.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야, 북한을 죽여야 돼. 저 새끼들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어. 이게 정치적 어젠다로 확 들어간다고.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대중을 선동하기 되게 좋은 방식인 거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짚어. 이게 소설 작품을 비판하고 끝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 대중의 본성까지 읽으셔야 되고 그걸 이용하는 권력층의 본성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야. 읽을 수 있니? 자, 3번 선지 볼게. 고등과 학생 흉내를 내고 댕기라는 것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대중을 속이려는 권력의 부정적인 측면 당연히 있고 선두에 섰다가 중상을 입었고 비극이고 부질없다까지 읽으시면 되겠고 자, 5번 선지. 신념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 5번에서 뭐가 쓸렸어? 신념에 쓸렸어. 왜? 얘들아 봐봐. 이게 진심이 아니잖아. 허위잖아.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신념 같은 게 아니야. 신념은 긍정적인 맥락의 워딩인데 신념 같은 건 없다고. 됐죠? 정리하시면 되겠고 오히려 뭐라고 봐야 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럼 결국 뭐라고? 허무한 욕망이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만약에 하버드 학력 위조를 했으면 정치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고 그 정도 말빨에 그 정도 판단력이 있으니까 그 위치에 가는 거야.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지 않냐? 하버드 나오신 분 이준석이요. 국회의원 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하버드를 실제로 나왔으니까 국회의원까지 간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 얘가 실제 대학생이었으면 얘는 또 잘 나갈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도 있으셔야 된다. 자, 영상 끊을게요 선생님.